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한번 또 달려볼까요? 점심 맛있게 드셨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전 시간에 중국의 그 반도체 기업 창신 춘추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아주 무섭게 치고 들어옵니다. 이 회사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완전 중국의 그 기업, 그냥 국영 기업이야, 국영 기업. 국영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같은 거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국가에서 키워주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180억 위안의 설립 자금 중에 4분의 3을 허페이 씨, 허페이 씨가 지원했으니까 결국은 거의 뭐 국가에서 지원했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게 민영 기업처럼 보이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국유 기업이고 6차례 증자 과정을 통했고 대부분 다른 국유 펀드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게 10년 동안 조성한 6,870억 위안이니까 135조 원이 됩니다. 이 135조 원 규모의 중국 국가 반도체 산업 투자 펀드 역시 창신 춘추에 들어온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17 나노미터급을 주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생산 제품의 53% 차지한다고 했죠. 지난해 주력 제품의 생산량의 87%를 차지했던 19 나노급을 또 이쪽에 많이 또 비중을 가졌는가 보더라고요. 19 나노급, 그리고 17 나노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올라가겠죠. 1년 만에 이제 기술 업그레이드 성공했고 내년에도 가파른 기술 변화가 예고돼 있어요. 또 올 3분기부터 또 한번 기술을 개선해서 이제 16나노급을 이제 초도 양산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제품의 생산 비율을 33%까지 끌어올릴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창신춘추가 기술력을 급속히 높인 배경에는 기술 훔치기도 한몫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훔쳤을까? 중국에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금 중인 전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출신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하던데 이 한국 수사당국에 따르니까 A씨는 창신 춘추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회사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체포돼 가지고 구금돼 있더라. 참 이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왜 갔을까? 하여튼 A씨는 2016년 10월에 창신 춘추에 이제 5년 계약으로 입사를 했는가 봐요. 5년 계약으로 입사를 했다가 3년 6개월 만에 퇴사를 강요받아요. 퇴사. 쫓겨난 겁니다. 이후로 기술 유출자로 낙인 찍혀서 귀국하지 못하고 인근 지역에 회사 세 곳을 전전하면서 일한 것으로 이제 전해진 거죠. 중국 기업들은 대체로 우리 기술자들을 영입한 후에 창신춘추와 비슷한 방식으로 단물을 쪽 빼먹는 거야. 쪽쪽쪽 빼먹고 이제 퇴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면 안 돼요. 중국 가면은 그 가는 즉시에 뭐 좋겠지만은 그 순간이야. 순간 단물만 쪽쪽 빼먹고 갖다 버리는데 뭐 좋다고 중국 가가지고 저런 취급을 받냐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을 하네요. 중국 기업들은 정년 퇴직을 앞둔 한국의 고령 기술자들한테 접근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받는 연봉보다 한 2배에서 10배 정도 주겠다. 유혹을 하는 거야. 그럼 이들을 또 데리고 가요. 꼬셔가지고. 그럼 이들 기술자로부터 우리 기업들이 가진 고유의 첨단 기술들을 전수받아서 이제 활용을 하죠. 또 이들에게 평소 잘 알고 있거나 한국 기업에 재직할 때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또 영입해 옵니다. 그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빼오는 거죠. 2, 3년이 지나서 이들 기술자들의 쓸모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를 영업직으로 돌려버리고 퇴사를 공고를 합니다. 이 반도체 그 업계 관계자는 이 중국어 서툰 우리 기술자들로서는 중국 현지 시장에서 영업을 뛰라는 건 사실상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라. 아웃이죠, 결국은. 입사 초기에 약속했던 계약 기간을 안 지킨 것은 물론이고 급여나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나가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창신춘추는 미국 정부가 지난 2일에 발표한 140개 중국 기업 규제 리스트에서 빠지는 행운도 따랐어요. 미국 상무부 산하의 그 산업안보국은 대중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수출 관련 제재 대상과 품목이 확대된
그런 새로운 규제를 발표를 했는데 중국 최대 파운드리죠. 그 기업인 중심과지 SMIC라고 하는데 여기하고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이의 공급망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장비와 이 고대역폭 메모리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현재 제시를 한 거죠. 하여튼 이 조치에 따라서 중국 기업 140여 개가 수출 제한의 대상으로 추가됐어요. 반도체 기업 20여 곳과 이 반도체 장비 업체 이제 100여 곳입니다. 중국의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그 베이팡 화창, 그 나우라라는 것 같은데, 나우라. 여기 그룹도 수출 제한 목록에 포함이 됐고, 그런데 창신 춘추는 규제 명단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국의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그 미국 상무부의 조치에 대해서 AI 가습기에 탑재되는 구형 버전의 그 HBM은 중국 기업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국에서 가장 유력한 HBM 생산업체 중 하나인 창신춘추에 대한 장비 판매는 계속 허용하면서 이 중국으로의 HBM 그리고 AI 반도체의 그 판매를 차단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제가 봐도 의문입니다. 왜 저놈들한테는 봐줬을까? 미국이. 이 창신춘추가 거래 제한 명단에서 빠진 것은 이 미국 반도체 기업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FT도 중국 반도체 기업 의존도가 높은 미국 내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의회 등을 대상으로 제재 범위를 축소하라. 이런 로비를 벌여온 것 같아요. 이 로비를 벌여왔고 이 로비가 말 그대로 통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창신 쪽에다 물건을 팔아야 하니까 결국은 로비가 성공한 것 같네요.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업체 꼽히는 미국 램 리서치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그동안 중국의 대형 고객사를 잃으면은 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일방적인 대중 제재를 반대한 겁니다. 이 두 기업들, 더 많은 기업도 있겠죠. 근데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중국의 고객을 뺏기면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도 골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고객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놈들도 어떻게 쓰든지 로비를 겁나게 하는 거야.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또 창신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창신은 계속 날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오죽했으면 덤핑 치고 있겠습니까? 덤핑을 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그 삼성과 하이닉스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부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우리 기업의 오너들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키워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보면은 뭐 제대로 된 게 없어. 보조금도 제대로 없고 법률도 제대로 지원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은 뭐 기업들 조질 생각만 하고 있으니 어느 누구가 대한민국에다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공장 다 미국으로 가서 짓는 게 낫죠. 이런 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대한민국은 진짜 말 그대로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일자리, 양질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데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겠어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말 그대로 심각한 고민과 결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도체가 참 잘 돼야겠지만은 이 레거시 제품 이쪽도 상당히 좀 힘들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고성능 반도체도 아주 치열한 경쟁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을 잘 짜가지고 잘 짜서 현명한 투자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